여러분들께 오늘 좀 보여드릴 영상은 토플과 IELTS를 준비하던 우리 유학 준비생 분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듀오링고 영어 테스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My friend wrote another book. Future. Strool. Online. 이것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영어 시험을 볼 수 있고, 이게 또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후에 제가 듀오링고에 대한 자료들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그렇다면 왜 이 듀오링고 시험을 봐야 할까요? 자,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리하다. 결론적으로 IELTS와 토플을 준비하려면 시험이 언제 있고 그 몇 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매번 확인하고 시험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 듀오링고 시험은 그냥 여러분들이 결제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365일 내내 아무 때나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점입니다. 토플과 IELTS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결과가 길게 나와요. 한 2주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 듀오링고는 시험 보신 후 48시간 이내에 결과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고,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무료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이라 하면은 저렴한 거겠죠. 여러분들 비용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토플과 IELTS는 제가 알기로 300불 이상, 저도 IELTS를 경험해 본 자로서 굉장히 비쌌어요. 하지만 이 듀오링고 시험 49불이면 됩니다. 50불 정도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집에서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 장점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이 듀오링고 시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세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80% 이상이 이 이유가 되겠죠. 특히나 미국과 캐나다, 호주로 유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립컬리지와 어학원에서 이 시험을 인정해 줍니다. 코업 컬리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듀오링고로 여러분들 워낙에 쉽게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듀오링고가 원래는 정말 게임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토플과 IELTS로 완벽하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자신의 영어 실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듀오링고 시험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대학교에서 이 듀오링고 시험 점수를 인정해 줄까요? 이 부분을 듀오링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홈페이지에 시험 응시자용에서 시험 인정 기관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대학교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교를 검색을 합니다. 자, 가시면은 보통 이 학교 어드미션이 바로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해도 여기 검색창에 듀오링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들어가시면은 듀오링고 점수가 나옵니다. 이 점수가 바로 우리가 몇 점을 받아야 하는가 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L리스트 해가지고 뭐 120점 이러면 이 학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듀오링고 120점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겠죠. 가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듀오링고 시험을 IELTS와 토플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기관용에서 영어 시험 설명이 나오죠. 거기에 토플과 IELTS를 비교한 점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여기에 제가 띄워 놓을게요. 또 한 가지, 이 듀오링고 시험은 채점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듀오링고 시험은 토플과 IELTS와 다르게 영역별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서 우리에게 점수를 한 가지만 주기 때문에 우리의 전반적인 이 영어 실력을 알 수가 있겠지요.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 듀오링고가 도대체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구글에서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를 친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트라이더 테스트가 나옵니다. 자, 로그인을 먼저 하신 후에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 15분간 이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시험을 우리가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듀오링고 시험은 사실 좀 많은 정보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풀 때마다 저 문제가 좀 다르기도 하고 이 유형에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몇 번이고 최소 10번은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시험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이고 그리고 또한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분이지만 실제 시험은 45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괜찮죠? 어떻게 되는 거냐? 자, 60분간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자, 5분은 시험 규칙과 어떤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45분이 주어지고요. 나머지 10분 정도는 우리가 대학교에 제출할 채점이 되지 않는 스피킹과 라이팅 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우리가 IELTS에서 하던 것처럼 너의 재능에 대해서 뭐 묘사해봐라 이런 것처럼 그냥 아주 간단한 인터뷰를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짧은 에세이를 쓰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왜 듀오링고가 고안을 해냈냐면 보통 IELTS와 토플 점수가 있어도 이런 인터뷰나 라이팅을 실제적으로 다시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대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방지하고자 고안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부정행위는 어떻게 방지를 할까요? 그리고 규칙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치르기 때문에 규칙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조용하고 밝은 방에 혼자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나오거나 혹은 뭐 카메라 같은 게 나온다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귀가 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헤드폰을 착용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이 될 수 있고요. 머리로 가리기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필기도구 및 종이 사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후기들을 좀 더 봤었는데 어떤 한 분은 필기가 되는 게 안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필기를 했다가 바로 이게 녹화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실격 처리가 됐고 이후에는 연구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휴대폰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뭔가 울리거나 그러면 또 방해가 될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꺼놓거나 혹은 그냥 비행기 모드를 해주셔서 시험을 치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노트북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한 스피커도 필요로 합니다. 헤드폰을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스피커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죠. 위 규칙을 어길 시 영구정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IELTS와 토플을 언제 우리가 시험을 또 못 볼지 모르고 또 언제까지 못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듀오링고 시험은 항시 여러분들께 대비를 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듀오링고 시험은 한 달에 총 2번, 최대 2번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어떻게 검색하고 이 대학이 어떻게 듀오링고 점수를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더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좀 유명한 대학교 그리고 컬리지들은 제가 몇 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비교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댓글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PDF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제가 또 괜찮으면 듀오링고 시험 유형이라든지 뭐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진짜 설명 그리고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되는지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뭐 다음 영상까지도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듀오링고에다가 메일을 실제로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노일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제가 오늘 영상 찍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저번에 찍었던 듀오링고 영상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또 댓글도 100개 이상이 달리면서 진짜 막막했는데 시험 준비 덕분에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진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들에서 또 질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베스트 탑 10 질문을 뽑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질문, 예상 문제랑 실전 문제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입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려야 하고요. 이 시험은 AI, 컴퓨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도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니까 꽤 난이도가 있는 단어들을 쓰네요. 이 경우에는 이 AI도 점수를 나중에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난이도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풀다가도 갑자기 더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높은 점수 혹은 정말 자신에게 맞는 점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저는요, 연습 문제를 풀었을 때 최저 점수 100점 이상은 좀 꾸준히 나옵니다. 그리고 100점에서 125점, 135점까지도 나오는데 제가 실제 시험에서도 목표 점수 100점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듀오링고 시험에서 연습 문제에 점수를 주었다는 것은 이것으로 참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120점이 목표인데 100점밖에 최저점이 안 나오는 경우는 분발하라 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최저점이 계속 100점 이상만 나오는데 아니 실제 시험에서 100점이 안 나왔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80점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의 제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듀오링고 시험에서도 안 되겠다. 이거 이의 제기를 줄여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진짜 자신의 점수를 책정하고 실전 문제에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질문. 마지막에 인터뷰, 스피킹과 라이팅 섹션도 이 실제 시험 60분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분이라는 시험 시간은 5분 규칙 설명이 주어지고요. 나머지 45분만이 실제 시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이 인터뷰, 스피킹과 라이팅 섹션이고요. 이 부분은 학교에 점수가 들어가겠죠.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인터뷰 파트는 점수에서 배제됩니까? 배제돼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얘기 드렸는데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인터뷰는 점수에 책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45분에 푸는 시험만 정말 중점적으로 하되 사실 이 인터뷰는 학교에 제출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학생이 인터뷰 섹션에서 굉장히 말도 잘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B라는 학생은 A와 같은 점수이지만 뭔가 의욕이 없어 보여. 그리고 좀 대충 하는 느낌이 드네. 그러면 이 학생 과연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할까요? 자, 이 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자신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인터뷰 분명히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 저는요, 스피킹에 자신이 없지만 다른 부분으로 점수 만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듀오링고의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아이엘츠와 토플 같은 경우에는 각 섹션마다 점수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른 경우 스피킹을 못하면은 이 점수 때문에 미달이 되어서 그 입시에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듀오링고 점수는 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를 봐도 생각해보면 이게 리딩 문제 같은데 리스닝 같기도 하고 리스닝 문제인 것 같긴데 스피킹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합적으로 할 수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번째 질문. 저는요, 영단어장이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할 수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구글에 가시면은 옥스포드 3000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DF 파일이고요. 옥스포드에서 모든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단어집인데 이 단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 책을 보면서도 나타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듀오링고 시험에도 이 단어들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들만 숙지해도 충분히 저는 이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돈 아끼시는 것도 아주 좋죠.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가시죠. 7번째 질문. 토플 점수와 듀오링고 점수 어느 것이 입시에 더 도움이 될까요? 더 유리할까요?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이 질문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교가 어떤 걸 더 유리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requirement라는 거는 그냥 네가 어느 정도를 진짜 영어 하는지를 내가 보는 거다 라고 하는데 이 기준들을 본인들이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들이 넘었을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은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듀오링고 점수를 실제 그냥 IELTS 토플 점수와 똑같이 인정해 주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듀오링고 점수를 그냥 추가 참고 자료로만 받느냐. 이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케이, 자, 듀오링고를 토플과 IELTS 똑같이 점수로 인정하겠습니다 인 것이고, 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야, 너 듀오링고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IELTS 토플 점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라는 경우예요. 하지만 듀오링고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참조해서 더 좋은 점수를 줄게 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시는 대학교가 어떤 입지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질문. works, wants, answers. 이런 3인칭 단수에 s가 들어가는 단어에도 진짜 영단어 찾기에서 체크를 해야 합니까? 라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께 답변을 어떻게 달아드렸냐면 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듀오링고에다가 메일을 실제로 보내봤습니다. 이 단어 체크해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답변이 또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제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너는 이거 단어들을 무조건 체크해야 돼.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이 영어라는 언어에 존재하는 단어들이 아니겠냐. 자, 예를 들면 work, s 붙여진 works는 존재하지만 work에다가 en을 붙은 work은 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 않니? 자, 한마디로 너가 보는 모든 실제로 쓰는 단어들은 체크를 해야 한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아주 정말 깔끔하고 이보다 완벽할 수 있는 답변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답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몰랐을 경우에 이거 체크해야 돼 말아야 되나 했을 때 그냥 시간이 낭비가 되고 또 멘붕에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시제나 인칭에 따른 동사 형태도 모두 다 포함이 되나요? 혹은 영어 단어 사전에만 있는 단어만 꼭 골라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아까 질문과 유사하고 똑같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시제, 인칭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고 존재하는 단어 모두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노리입니다. 여러분,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에서 오피셜 가이드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진짜 여기에는 이 듀오링고 시험이 아주 그냥 알짜배기로 정성스럽게 이 모든 시험의 정보들을 담아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는 시험의 장점, 왜 이 시험을 봐야 하며 시험에는 이런 유형들이 있고 또 이렇게 채점한다. 그리고 연습 문제 예시와 답안까지 모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쁘시죠? 이게 60페이지가 넘는 이 영어 읽으려니까 이게 보통 현기증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How often the questions appear. 두 번째, How the questions are scored. 출제 빈도수가 어떻게 되니? 그리고 이 시험의 채점 방식이 어떻게 되니? 이거죠. 자, 보시면 실제 시험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 유형들 중에서 각각 다른 출제 빈도수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즉 학생마다 출제 빈도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갑니다. 듀오링고 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그렇죠. 총 12가지입니다. 그 중에 10가지는 시험에 채점이 되는 유형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인터뷰 섹션으로서 채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들을 각각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Read and complete, read and select, listen and select, listen and type, read aloud, write about the photo, speak about the photo, read then write, read then speak, 그리고 listen then speak 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빈칸 채우기, 읽고 선택하기, 듣고 선택하기, 받아쓰기, 읽고 말하기는 각각 3번에서 7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평균 6번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사진 묘사하기 쓰기 파트는 3번, 사진 묘사하기 말하기 파트는 1번, 50단어 쓰기도 1번, 질문 읽고 말하기는 총 2번, 그리고 질문 듣고 말하기, 인터뷰, 장문 스피킹은 모두 각각 1번씩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절대 자주 나왔다고 해서 이 실제 시험에서 당황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오피셜 가이드에서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번만 출제되는 유형 소홀히 할 겁니까? 안 되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서브스코어스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들은 보통 말하기와 장문 파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형마다의 정보 습득이 매우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빈도수를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조금 더 꼼꼼히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볼 때에도 내가 방금 이거 지나간 문제 내가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출제될 유형이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야, 이거 유형은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집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야, 이 유형 이거 또 언제 한 번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자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 없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출제 빈도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채점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채점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되고요.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1번에서 5번, 즉 read and complete, read and select, listen and select, listen and type, 그리고 read aloud. 이 유형들은 프로그래밍이 된 모범 답안을 기준으로 우리의 답안을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답이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답변을 좀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기재해 준 게 있네요. 이거 뭡니까? 부분 점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즉 잘못된 답변을 입력하였다고 해서 페널티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빈칸 채우기 유형에서 공백과 오답은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That idea was given its definite expression 이죠.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의 정답은 The idea was given its definitive expression 인데 여기에서 given을 혹시 gived 라고 썼어도 VE까지는 맞았으니 부분 점수로 책정이 되고요. N이 틀렸다고 해서 빈칸으로 뒀을 때보다 점수가 감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definitive여야 하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definition 이라고 썼어요. 그래도 우리가 definitive까지는 맞았기 때문에 이 TI까지는 우리가 정답을 인정을 받고요. 그 뒤에 ON은 틀렸다고 해서 공백으로 했을 때보다 감점이 더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단어 찾기 유형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여기서 본 것 같은 단어인데 이거 체크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그 답 틀립니다. 확실히 아는 것만 딱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유형들은 어떻게 채점이 될까요? Write about the photo, speak about the photo, read and write, read and speak, 그리고 listen and speak. 이 유형들은 개방형 응답 질문이라고 합니다. 채점 엔진에 의해 평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채점 엔진이 평가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채점 엔진이 평가하는 항목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맞은 문법 사용, 즉 문법의 정확성입니다. 내가 사용한 모든 영어 문장들이 문법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였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법의 다양성과 수준, 즉 문법의 복합성입니다. 어려운 문법, 복잡한 문장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였는가를 표현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not only but also 구문, so that 구문, no matter what, no matter how 구문과 같은 문장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사용 어휘의 수준, 즉 어휘의 정교도입니다. 쉬운 단어들이 아닌 아카데믹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였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아카데믹한 단어들을 문맥과 의미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셨다면 골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믹한 용어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옥스포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란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 선택의 범위, 즉 어휘의 다양성입니다.
사용했던 단어들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동의어로 표현을 하였는가를 묻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의어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synony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동의어를 찾고 싶은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유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따로 암기하여 공부하면 좋겠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대학 에세이를 쓸 때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두세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5번째, 받은 질문에 얼마나 잘 답변하였는가, 즉 상호 관련성입니다.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는지, 묻는 물음에 모두 답을 다 하였는지, 그것을 얼마나 잘 묘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6번째,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나 글을 쓸 수 있는가, 즉 유창성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말을 하다가 하고 멈칫거리고 이렇게 조금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답변의 분량도 이 채점 엔진은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사진 묘사를 할 때에도 한 문장 이상 쓰라고 하지만 2문장, 3문장을 써보고, 스피킹에서는 1분 30초 동안 끝까지 말을 해보고, 50단어 쓰기에서도 50단어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을 연습해 보자는 겁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발음 및 속도인데 이것은 스피킹 파트에서만 평가되는 항목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발음과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크게 말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죠. 발음 연습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자료도 설명란에 기재를 해두겠습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듀오링고 오피셜 가이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냥 아주 시험 준비 전에 꼭 보아야 할 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문제 유형별로 정리된 유형 정보와 꿀팁들을 하나씩 다루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뭐합니까? 그렇죠. 좋아요, 구독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누구였습니까? MC 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놀이입니다. 여러분, 한국인 학생분들께서 처음 듀오링고 테스트를 보실 때 실제로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약 1년 이상 듀오링고 초창기부터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첫 번째로 받으시는 점수의 평균은 85점에서 95점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나는 역시 95점이 넘는다, 역시 난 영어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85점이 또 안 된다고 영어는 단어 써야 되는 건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이 점수 정도가 계속 나왔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조금 보완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점수를 벗어나서 내 목표 점수로 다가갈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85점에서 95점이라는 점수는 듀오링고 테스트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실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보시게 되면 중급이라는 레벨로 따지게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문이나 글의 주요 논점을 이해할 수 있다. 조금의 어색함과 추저함이 있을 수 있지만 경험, 포부, 의견 및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재미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 85점에서 95점을 받으셨던 분들과 영어로 우리가 좀 소통을 해봤을 때 느꼈던 점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 영어로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그 문장들 안에서 많은 오류들이 조금 있었다 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오류들을 제가 한번 구체화시켜 봤는데요, 총 3가지 정도의 오류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법. 두 번째, 발음. 세 번째, 어휘력입니다. 그러면 이 문법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막 거창한 문법이 아니에요. 기본 문법에서 오류가 조금 보입니다. 어떤 거는요, 단수, 복수. 3인칭 주어가 나왔으면 이제 단수가 다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혹은 1인칭이나 2인칭이 나왔는데 갑자기 또 단수가 나온다는 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오류가 있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시제에도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물음을 했는데 과거가 아닌 현재나 미래를 쓴다거나, 혹은 미래를 물어봤는데 계속 과거형이 나온다거나, 한 문장에서 현재형으로 썼다가 갑자기 또 과거형으로 끝난다거나,
이런 어떤 시제의 오류가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소문자나 콤마에도 조금 오류가 보였어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처음으로 할 때는 어떻게 쓰죠? 그렇죠. 처음 단어는 무조건 대문자로만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이 대소문자가 처음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대문자가 쓰여져야 될 때 소문자로 쓰였다는 점,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로 쓰였다는 점, 이런 게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대문자를 언제 써야 될까요? 사실은 사람 이름을 나타내거나 나라 이름, 장소, 언어, 노래나 책, 영화 제목, 그리고 나를 언급할 때, 그리고 일이나 요일, 월, 년 이런 어떤 날짜를 얘기할 때도 대문자가 꼭 써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소문자로 쓰여졌을 때는 이 영어의 기본 문법을 잘 모르는구나 해서 틀렸던 것이기 때문에 감점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조금 쌓이기가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컴마를 써야 되는데 컴마를 쓰지 않는 것도 꽤나 많은 오류가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문장을 시작할 때 actually 이런 표현을 쓰시고 also 이런 표현을 쓰시고 혹은 moreover, in addition, therefore 이런 어떤 linking words, transition words를 쓰실 때 컴마를 쓰셔야만 하는데 이렇게 안 쓰시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점이 되고요. 혹은 이런 것이 없어도 되는 부분에 예를 들면 that is why 이런 부분에서도 컴마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때 컴마를 써서 종종 뜬다거나 그런 어떤 감점의 요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적으로 우리가 좀 살려주시면은 더 감점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발음입니다. 발음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또 한국식 억양이 조금 보이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I wanted to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I wanted to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아니면은 I can't explain 이게 아니라 I can explain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떤 억양을 좀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이렇게 자연스러운 억양보다는 그냥 한국식 억양을 내가 조금 줄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점은요. 우리 듀오링고 테스트는 컴퓨터가 나의 스피킹 라이팅 점수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에 대한 좀 자신감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이 조금 길어가지고 할 말이 좀 잘 안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측정할 때는 이 학생이 이 단어를 얘기한 게 맞나? 저게 맞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 단어를 내가 얘기한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입력하게 돼서 또 다른 해석이 되고 틀린 문장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휘력입니다. 어휘력도 거창하게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스피킹 라이팅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보통 나의 답변을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신 건 공부한 게 아닙니다. 스피킹 라이팅 답변을 딱 보고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위주로 동그라미를 체크해보세요. 동사 위주. 그리고 이 동사를 봤을 때 이 동사들은 나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기본 표현으로 쓰셨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동요로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동요로 내가 기본 어휘 말고 조금 더 좋은 아카데믹한 용어들로 바꿔서 표현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것을 검색해 볼 수 있냐면요. 구글에 synonyms of 동사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ynonyms of by 라고 얘기를 해보시게 되면 그 by에 대한 어떤 동요들이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purchase, obtain, acquire 이런 어떤 표현들 사다, 구매하다에 더 나아가선 어하다, 구하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로 우리가 답변을 하시게 되면 더 좋은 답변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내 실력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도 이런 어떤 동사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power verbs 혹은 strong verbs 라고 해서 조금 더 강한 동사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did 보다는 conduct, carry out 이런 표현이고요. 혹은 explain 보다는 interpret, inform show 보다는 illustrate, highlight make 보다는 generate, create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조금 더
좋은 표현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되면은 이렇게 너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이 풍부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방문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력 85에서 95점 점수에서 이렇게 조금 맴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요소들이 내가 조금 보완점으로 가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어떤 파일법들을 제가 전달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나의 답변을 적용해 주시면 분명히 이 점수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다가도 저는요 이렇게 점수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어떤 얘기들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이제 그걸 제가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듀오링고 시험 준비하시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제가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MC 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인터뷰 라이팅이 점수에 책정된다고요? 메일 받고 깜짝 놀라셨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를 쭉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누리입니다. 아마 어제 메일 받고 너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인터뷰 라이팅은 원래 점수에 책정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끝나는 차원이었었는데 이제는 점수에 책정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이 어떤 점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뷰 라이팅 유형 소개와 준비 전략까지도 이번 영상에서 다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메일을 받아보시게 되었을 텐데요. 결국은 이 메일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 점이 변화가 되고 왜 인터뷰 라이팅을 점수 측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점수가 평가되고, 만약에 이 인터뷰 라이팅을 점수 책정 받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어렵잖아요. 제가 해설해놨기 때문에 그 숨은 의도까지도 같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변화 내용부터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인터뷰 영역이 지점되는데요. 인터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라이팅이 있고 스피킹이 있어요. 일단 라이팅은요 채점 유형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인터뷰 스피킹은요 채점되지 않을 거야. 그 전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타 그 전 다른 문제 유형에서 점수 평가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들은 이제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너무 변화가 크게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변화되는 내용은요. 변화 시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간 정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자, 듀오링고 테스트는 이스턴 타임으로 공지를 했는데요. 그걸 이제 이메일에서 ET라고 표기를 했는데 쉽게 뉴욕 시간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뉴욕 시간 2월 28일 00시부터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인터뷰 라이팅도 점수가 평가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시간으로 알아보면 좋겠죠?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점수 평가가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 시간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시험을 보시게 되면 점수 인터뷰 라이팅도 평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뷰 라이팅 점수를 책정받고 싶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기회 있습니다. 자, 그 전인 2월 28일 오후 13시 59분 이전에 시험을 치르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인터뷰 라이팅 점수 측정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우리 그 전까지 기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이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시험 준비해보세요. 그럼 변화, 사유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인터뷰 라이팅을 점수 책정하는 이유로 듀오링고 테스트가 결정한 이유는요. 시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생각에 이 대학교에서 듀오링고 테스트는 학생들의 라이팅을 평가할 때 약간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듀오링고 테스트 입장에서는 라이팅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험 시간도 길어져요.
문제 유형도 많아지고 그럼 학생들이 너무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라이팅은 어차피 했던 거니까 거기에서 점수를 측정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을 입학할 때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어드미션 팀에서 나의 입학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학습자 라이팅을 이제 실력 평가하는 데도 너무 용이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인터뷰는 라이팅과 스피킹이 또 영상으로 평가가 되니까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어드미션 팀에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인터뷰 라이팅은 어떤 유형인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시간의 제한은요.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있는데 준비 시간 30초를 줍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떠한 이 subscores, 영역별 점수의 이 인터뷰 라이팅이 평가되냐면요. literacy와 production, 영역이 평가됩니다. 이것은 사실 50단어 쓰기 유형과 사진 묘사 라이팅, 이 두 가지 영역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 기존에 우리 라이팅을 평가할 수 있었던 이 유형도 두 가지였어요. 근데 여기 50단어 쓰기와 사진 묘사 쓰기 그리고 인터뷰 라이팅까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럼 채점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DET 스피킹 라이팅 채점 방식과 동일합니다. 듀오링고 테스트에서 가이드북을 제시해 줬는데요. 거기에는 명백하게 어떻게 점수를 측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풀이한 것이 저희 유튜브 채널 듀오링고 독학하기 영상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점수가 책정되는구나를 이해해 주시면 아마 바로 해석이 될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나의 답변을 조금 더 적용하는 훈련을 해주시게 되면 점수는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준비 전략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준비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로 질문을 선택해야 돼요. 인터뷰는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질문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말이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답변을 구조화해서 답변할지 브레인스토밍을 이 준비 시간 30초를 최대한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답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최대한 많은 답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는 컴퓨터 AI가 나의 답변을 책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창성은 자신이 답변한 단어 수가 유창성이 될 거예요. 따라서 최대한 1초, 2초라고 아낌없이 한 단어, 두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쓰셔야 나의 답변 유창성을 높게 책정받아서 점수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준비 전략, 인터뷰 섹션이지만 논리성을 이제는 구축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점수가 책정되지 않았을 때는 진짜 인터뷰처럼 점수 책정이 안 되니까 편안하게 답변을 써주셨다면요. 이제는 평가가 되니까 아카데믹한 구조와 표현으로 답변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50단어 쓰기 준비하는 방법처럼 답변을 인터뷰 라이팅에서도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전략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카페 듀준사에서도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것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무료 자료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듀아첼 자료집 그리고 각오 다짐 이벤트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 주셔가지고 나의 답변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해보시면 점수는 받으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준비 전략들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변화를 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이어나가면 되는 문제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듀오링고 테스트는 아마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도입된 지 아직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듀오링고 테스트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 채널 MC 누리와 네이버 카페 듀준사에서 바로 최대한 빠르게 소식이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최대한 준비 잘 해서 빠르게 점수 받으시고 졸업하시길 기원합니다. MC 누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듀오링고 테스트 한 달에 2번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 달에 3번 볼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3번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뀐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학을 응원합니다. 저는 MC 누리입니다.
여러분, 듀오링고 테스트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30일 이내 2번, 한 달에 2번 볼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3월 9일부터 30일 이내 3번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은 희소식인데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 얼마나 자주 응시할 수 있나요? 라고 이 듀오링고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월 9일 이전까지만 해도 30일 이내 최대 2개의 시험 인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월 9일 이후부터는 30일 이내 시험을 3번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이야. 3번.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시험의 비용도 50불. 그렇게 부담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너무 큰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웹사이트의 정보만 가지고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라이브 챗으로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3번을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If you purchased the first test on March 9th 한마디로 3월 9일에 첫 시험을 너가 봤다면 You can purchase and take 2 more tests until April 8th 4월 8일까지 2번을 더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마디로 3번 볼 수가 있는 게 맞네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 정보인데 혹시나 이분도 착각을 하실 수 있을까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상담 내용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Yes, it has been changed. 바뀌었다고 하네요. 어떤 게 바뀌었나 하고 보니까 able to get up to 2 certified tests within 30-day period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한마디로 30일 기간 이내에 3번을 볼 수 있는 게 정확해졌네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That's great.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When did it change? 언제 바뀌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3월 9일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이 시험을 기준으로 다시 나의 전략을 짜봐야 돼요. 이제 3월 9일 이후부터 한 달에 2번이라고 했던 정보는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는 시험 일정도 꼬이지만 유학 전체적인 플랜 일정이 꼬이게 돼요.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듀오링고 테스트 시험 횟수의 예시를 한번 정확하게 들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집중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 첫 시험을요 4월 1일에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4월 3일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첫 시험, 그러니까 시험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우리 점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시험 볼 수 있는 날 언제입니까? 맞아요. 그렇죠. 4월 4일부터 가능한 거야. 결과 앞에 있던 시험의 결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월 4일에 두 번째 시험도 바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를 48시간 이후인 4월 6일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 시험 볼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런 고민이 또 있잖아요. 이런 질문도 제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횟수 제한은 알겠는데요. 혹시 미인증을 받으면 횟수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결과가 미인증이 되면 그 시험 횟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시험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미인증이 됐다면 두 번째 시험은 보시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따라서 두 번째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4월 4일에 두 번째 시험을 보고 4월 6일에 결과를 받았다면 세 번째 볼 수 있는 날은 그렇죠. 4월 7일부터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4월 7일에 그래서 봤어요 또. 급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4월 9일에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네 번째 시험 언제 볼 수 있을까? 네 번째 시험. 4월 10일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가능한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첫 시험을 기준으로 플러스 30일 이후에 네 번째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3월 9일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죠? 첫 시험을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세 번째를 볼 수 있었어요. 왜냐? 한 달에 2번이었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는 아니야. 한 달에 3번 볼 수 있어서 첫 시험을 4월 1일에 보셨어요. 네 번째 시험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되게 충분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번의 기회가 있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계획으로 다시 한번 플랜을 짜야 됩니다. 한 달 기준 2번.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아니죠. 명확히 알았습니다.
첫 시험 기준 30일. 2번이 아니라 3번 응시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의 뭐 지금 주입식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예, 정말 중요한 정보라서 그래요. 중요한 업데이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듀오링고 테스트가 계속 조금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죠. 인터뷰 라이팅 또 지금 이제 시험 점수가 포함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놓치셨다면 이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 계속 이렇게 듀오링고 테스트가 변화를 주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더 공신력을 더 인정받고 계속 더 나아가려고 하는 추세라는 것이 이미 수요가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듀오링고 테스트를 지금 국내에 처음 알려드리면서 계속 이제 강의를 좀 드리고 있었는데 이 경험을 좀 토대로 봤을 때 이상적인 시험의 횟수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플랜 계획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학생이요, 시험 대비를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저의 생각에는요, 그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딱 듀오링고 시험 유형도 좀 파악하고 전략도 좀 알아보면서 인터넷 강의도 좀 수강을 해서 7일 정도 후에 시험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4월 7일에 첫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10일 후에 두 번째 시험을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10일 정도는 공부하는 게 가장 최소 기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번째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4월 20일에 보통 점수 받으실 겁니다. 오케이. 4월 20일에. 근데 혹시나 내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러면 5일 정도 공부를 더 해보고 그 결과에 맞춰서 5일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은 세 번째 시험 4월 27일 정도에 봐서 한 달 이내에 최종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우리 학생분들께서도 개개인의 어떤 일정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서 이 플랜으로 기획하고 시험을 공부하신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주 안에 끝내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우리 학생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유학은 이 영어 시험 때문에 엄청 기간이 딜레이가 돼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점수를 받지 못하면 되게 좀 마음이 무겁죠. 여기 한켠에 뭔가 짐이 있고, 그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경험들을 최대한 토대로 듀오링고 3주 끝장 프로그램을 이번에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4가지 스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스텝은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듀오링고 고득점 컨설팅과 5일 학습 플래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듀준사 네이버 카페와 저의 MC놀이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신 분들께서는 이 고득점 컨설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요 인터뷰 영상도 되게 많죠, 그죠? 예, 고득점 컨설팅은요, 이 70분 시간에 최대한 이 듀오링고 테스트의 정보, 전략을 압축해요. 그리고 개인별로 학습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1월 1일부터 매주 10명씩 제가 컨설팅 진행을 해서 지금 60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듀준사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시험 후기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 100% 후기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한 300-400분들 정도께서는 시험 점수 결과를 받아서 이미 감사하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런 것만큼 이미 공신력이 있는 고등급 컨설팅이라는 거고요. 이 컨설팅에서는 자가진단, 학생분들마다의 개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저의 생각에 시험은 나에게 맞춤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습자분들마다 실력이 다르고 준비 기간도 다르고 어떤 목표 점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가진단을 좀 드리면서 매직 템플릿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사진면서 스피킹 라이팅 템플릿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스피킹 라이팅 있죠? 50단어 쓰기, 보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그리고 나서 인터뷰 라이팅과 인터뷰 스피킹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 템플릿 5개를 좀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템플릿만을 좀 수행하시게 되고 답변을 좀 적용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 시험 보실 때도 좀 가산점 받기 유리한 답변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지금까지 스피킹 라이팅 지금 질문 자체가 한 117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료 받아보시면서 배웠던 내용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500단어 리스트도 같이 전달 좀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0단어 찾는 문제 유형 있죠. 그거 좀 까다로워하시는 분들의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대비할 수 있게끔 진짜 영어 단어 500단어를 기출 문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5일 학습 플래닝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컨설팅에서 배웠던 내용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적용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5일 정도는 적용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 듀오링고 학습 계획표를 기획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 학생의 어떤 상황,
상태, 목표를 파악해서 그 5일 동안의 공부 플랜을 하루하루 미션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하루하루의 미션들을 수행하시게 되면 하루가 끝날 거예요. 좀 타이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답변도 하나씩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하나 매일 첨삭해 드립니다. 그런데 워드 파일 하나 첨삭해서 끝? 이게 아니고요. 워드 파일도 드리면서 그것을 제가 좀 미니 렉처 강의처럼 음성 영상을 녹화해서 같이 비공개로 드려요. 매일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플래닝 진행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분들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매일매일 좀 뭔가 공부를 하면서 선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렇게 분명히 나의 답변 퀄리티를 올리시는데도 효과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공부하고 1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때도 점수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땐 두 번째 스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차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준비하는 건데요. 무료로 자가진단 컨설팅을 20-30분 정도 더 드릴 거예요. 이거는 또 역시나 1차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1대1로 줌 미팅 만나가지고 이번에 결과 이렇게 잘 나왔는데 지금 보완점이 이 영역과 이 영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누구님께서는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춤형으로 10일 동안에 보완을 하실 수 있는 공부 플랜을 다시 작성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또 매일매일 수행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토대로 답변 피드백도 드리고 영상으로 미니 렉처처럼 전달 좀 드린다는 점. 그렇게 10일 동안에 바짝 또 공부를 하고요. 2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좀 받으실 수 있지만 현재 점수에서 한 20점 정도 차이가 있으신 분들 혹은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 대학교에서는 105점을 요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높게 115나 120점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공부하시다가 저랑 같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3주 끝장 프로그램 안에 이 모든 4가지 스텝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스텝을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자가진단하고 5일 동안의 공부를 다시 한 번 더 작성을 기획해드려서 3차 시험을 준비하고 목표 점수 달성하고 끝내는 걸로. 그래서 이 학습 플래닝만 볼까요? 5일, 10일, 5일, 결국은 20일이죠. 3주에 최대한 실질적인 공부를 해서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의는 저에게 카카오톡 MC 누리 검색해 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무료로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저의 듀오링고 3주 끝장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달력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그냥 예시를 드렸던 것 뿐이고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일, 그 달의 1일부터 시작을 하실 필요 없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학습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월 1일 고득점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5일 동안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플래닝을 좀 진행을 해서 9일에 1차 시험을 보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결과를 토대로 자가진단 컨설팅을 한 다음에 10일 공부를 해주고 23일 정도 2차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더 맞춤형으로 계획을 다시 한 후 5일 동안 공부한 후 30일 정도의 3차 시험을 보고 끝내는 것. 너무 괜찮나요? 저의 생각은요. 이 시험은 3번 넘길 필요 없습니다. 4번까지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점수 향상에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한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저는요 컨설팅을 이미 수강했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컨설팅 이후에 점수 향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그 중간에 다른 개인 사정으로 공부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것이든 매일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은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다시 공부 플랜 학습 계획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진행해 주셔도 좋고 그때 5일 플래닝 바로 하시는 게 좋은지 10일 플래닝 하시는 게 좋은지 혹은 3주 끝장으로 가시는 게 좋은지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릴 예정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러면 듀오링고 테스트 관련 새로운 소식은 저의 채널에 가장 빠르게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듀오링고 테스트 전문 유튜브이고요. 또 듀준사 네이버 카페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 지금 3,600분들 거의 4,000분들께서 계속 소통을 해주고 계시고 카카오톡에 그냥 MC누리 검색해 보시거나 듀오링고 검색해 보시면 저의 이름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듀오링고 테스트가 좀 많이 변화가 되고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보의 홍수 속에 또 이제는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혼란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면 같이 소통해 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점수 받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학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답변이 오프토픽 될 거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프토픽이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때를 오프토픽이라고 합니다. 내 답변이 오프토픽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피킹 라이팅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나의 답변이 진짜 오프토픽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면 나의 답변을 오프토픽 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지 그 가산점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실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세 문장만 답변해 주세요. 딱 세 문장이면 됩니다. 볼게요. 질문. More and more people spend a lot of money on their clothes. Why do people want to buy expensive clothes? 갈수록 사람들은 옷에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한대요. 왜 사람들은 비싼 옷을 구매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야. 자, 이 질문 딱 지금 일시정지 해주시고 답변하면 세 문장만 해보세요. 세 문장. 그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 봅시다. 오케이. 답변하셨죠? 혹시 나의 답변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Nowadays, people tend to buy expensive clothes. I strongly believe in this topic. This is because more and more people are in luxury.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이 왜 오프토픽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답변은 오프토픽입니다. 질문이 갈수록 사람들이 옷에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한다. 왜 사람들은 비싼 옷을 구매하려고 하는가? 이 답변은 요즘 사람들은 비싼 옷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강하게 동의합니다. 사치 부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답변은요. 질문이 물어본 것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이게 사실은 아카데믹한 시험 답변의 함정이에요. 질문을 보시면 질문이 만들어 놓은 전제와 사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수록 사람들은 옷에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한다라는 것이 질문이 만들어 놓은 그냥 팩트예요. 사실 우리는 이걸 건드려서는 안 돼요. 진짜 이 질문에 대한 물음이 뭐냐면 질문의 핵심 요소, 출제 의도, 왜 사람들은 비싼 옷을 구매하려고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옷에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옷을 구매하려고 하는가? 이 why에 가장 큰 초점이 있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 의도, 출제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답변을 하는 게 오프토픽 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한글로 먼저 보세요. 한글로 먼저 답변을 정확하게 써보고 영어로 바꾸는 연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질문 보자마자 영어로 얘기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로 먼저 정확하게 나의 답변을 구성하고 영어로 영작하기. 그러면 모범 답안 한번 봅시다. 요즘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나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왜 사람들은 비싼 옷을 구매하려고 합니까? 에 대한 질문이니까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져서 비싼 옷을 구매한다 라고 나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것은 SNS 발달의 한 문제점이다 라고 나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SNS가 발달이 잘 돼서 이런 문제점이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결과를 낳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싼 옷을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 답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SNS의 발달이 한 문제점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거죠? 그 다음에 예의 사례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해서 명품을 사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례 때문이에요 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답변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요. 무리해서 명품을 사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 때문에 SNS 발달이 되어서 문제점이 된 거야. 우리는 SNS를 할 때 사실 더 잘 보이고 내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치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비싼 옷을 구매하려고 많이 한다라는 답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질문의 함정인 전제와 사실을 제외하고요. 질문의 핵심인 이 명확한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모범 답안을 영문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I strongly believe that. 강하게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왜 강하게 동의하는 거지? The reason why people purchase expensive clothes these days is 왜 사람들이 요즘 비싼 옷을 구매하려고 하냐면요. The proportion of lavish people has increased. 사치스러운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첫 문장이죠. 그럼 두 번째 문장. To begin with. 첫 번째로. linking with 연결어구가 나온 거죠. 아카데믹 표현은 중요합니다. The development of SNS gradually causes the social problems. SNS의 발달은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불러일으킨다, 야기시킨다 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문장. To give an example. 예를 들어서 for example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좀 바꿔볼 수가 있어요. Younger people purchase expensive luxury clothing even if they overdo it and post it on Instagram or Facebook. 젊은 사람들은 너무 무리해서라도 비싼 명품 옷을 사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포스팅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봤던 그 세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질문이 생각하는 걸 바로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이 좀 논리적으로 나오기가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정확히, 한국어로는 우리가 오프토픽이 될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먼저 써놓고 그것에 대해서 영어를 바꿔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 그 공부가 된다라는 거고요. 당신의 답변이 오프토픽 되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질문과 다른 답변이 나왔을 때 오프토픽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물어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답변이 나오는 거야. 이때는 컴퓨터는 생각하죠.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큰 감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돌아서 나왔을 때도 오프토픽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탁 하고 나오면 그렇구나 하고 독자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저주저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막 나와요. 이게 한국식 어떤 얘기, 우리는 좀 돌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 게 좀 영어에서도 묻어나오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또 IELTS나 TOEFL 같은 타 시험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 IELTS, TOEFL은 우리 되게 길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듀오링고 테스트 할 때도 그런 것이 묻어나오는데 답변 시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지 말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원인, 질문의 핵심 요소를 잘못 파악했을 때도 오프토픽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죠. 이거는 보통 간과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실 전제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갖고 진짜 물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이 나오고 끝나버려요. 혹은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답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핵심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여러분의 답변이 오프토픽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절대 해당되지 않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원인, 질문과 다른 답변 나왔을 때라고 했죠.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는가를 점검해보세요. 나는 질문을 그냥 쓱 보고 넘어가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질문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다수의 얘기를 물었는데 나의 얘기로 답변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를 질문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you라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나의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안 돼요. 예. 만약에 그런 경우 나의 질문, 나의 스토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면 주어를 we, they, people, most people, people in general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야. 오케이. 좋은 팁이 되고요. 두 번째 원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돌아서 나왔을 때라고 했죠. 그것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문장을 또 얘기하고 생략 가능한 문장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질문이 물어보는 것을 그냥 의미 없이 바꾼 게 불필요한 문장, 생략 가능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배제하고요. 미걸식으로 답변하지 않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핵심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 두 걸식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인, 질문의 핵심 요소를 잘못 파악했을 때 라고 했죠. 질문이 정해놓은 전제나 사실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팩트는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답변 시간 짧습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 중에서 어떠한 것에 질문이 가장 초점되어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하 원칙이란 뭐죠?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요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아까처럼 나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예시나 사례를 들어서 나의 논리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듀오링고 테스트의 라이팅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조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놨는데요. 타시험, IELTS와 TOEFL 그리고 듀오링고 테스트의 라이팅 시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IELTS는요. 태스크 1, 태스크 2로 나눠요. 태스크 1 20분이고요. 태스크 2 40분입니다. 총 60분, 1시간을 봐야 돼요. 터플은요. 통합형과 독립형으로 나뉩니다. 통합형 25분이고요. 독립형 30분이에요. 그럼 총 55분, 거의 한 1시간이 되겠네요. 듀오링고 테스트는요. 얼마일까요? 50단어 쓰기 5분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5분 동안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되게 좀 수월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나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상한 거 주저주저 얘기하면 안 되고요. 명확한 답변만 해서 나의 논리성 사고력을 보여줘서 점수를 받자라는 겁니다. 결국 제한 시간이 매우 적은 만큼 필요한 답변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답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프토픽 되지 않고 바로 점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오프토픽 되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스페인 라이팅 답변 공부를 해보시고요. 나의 답변 오프토픽 되지 않았는지를 체크리스트 아까 그 화면 보시면서 캡처해가지고 쓰시면 괜찮습니다. 보시면서 답변 퀄리티를 높여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듀오링고 테스트 공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은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러분의 듀오링고 학습 또 유학을 성공적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듀오링고 테스트 관련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은 제가 알려드리지 또 누가 알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학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듀오링고 테스트 전문 컨설턴트 MC 누리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2022년 3월 29일부터 연습 문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리딩 섹션이 실제 시험에서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한 개의 긴 지문을 보여주면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약 6개의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이 리딩 섹션인데요. 이 변화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리딩 섹션이 실제 시험에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듀준사 카페 웨비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신유형을 예측하고 유형마다의 소개와 전략을 이미 분석해서 또 유튜브에도 공개를 하였습니다. 위 영상을 통해 예측한 웨비나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보고 오셔도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듀오링고 테스트가 전해준 공식 이메일입니다. 아마 이 이메일 보고 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저번 인터뷰 라이팅이 점수 포함된다고 했던 메일처럼 아주 그냥 듀오링고 테스트는 우리를 깜짝깜짝 잘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요 아래 요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서 아래쪽 문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se questions will be added to the certified test as of March 29th.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실제 인증시험에 추가가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후에는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간략히 쭉 짚어줬는데요.
보기 싫게 돼 있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리를 해놨습니다. 같이 또 보시죠. 자, 변화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연습 문제에서만 나왔었죠. 지문을 이해한 후 여러 문제를 풀이하는 리딩 섹션 유형이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되고 역시 우리 점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듀오링고 테스트는 타 시험처럼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으로 점수를 주지 않죠. 평균 점수와 영역별 점수인 이 literacy, comprehension, conversation, production 점수를 구분해서 전달해 줍니다. 한마디로 듀오링고 테스트는 한 개의 문제를 풀면 2가지 이상의 영어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험보다 시험 시간이 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공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중에 리딩 섹션 신유형은 수록된 질문들이 모두 이 literacy와 comprehension 영역별 점수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이 literacy와 comprehension은 어떠한 유형들이 평가됐을까요? 바로 이 2가지 유형입니다. 빈칸 채우기와 진짜 영단어 찾기 텍스트 유형. 다만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리딩 섹션의 모든 문제들이 literacy와 comprehension에 포함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이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를 좀 준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보다 더 전 세계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좀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 시험에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는 건데 원래 1시간이었던 듀오링고 테스트 시험 시간이 더 길어질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메일을 바꿔서 우리 실제 듀오링사 카페 또 컨설팅 멤버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을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듀오링고 테스트 총 시험 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합니다. 5분 규칙 설명 이후에 45분 문제풀이를 하고 10분 인터뷰 녹화로 총 1시간인데요. 인터뷰가 그 전에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서 인터뷰 라이팅도 점수에 포함됐었죠. 혹시 이 부분 놓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기존에 업로드한 이 인터뷰 라이팅 대비 전략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역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죠. 1시간 시험 시간은 동일한데요. 기존 문제 유형의 빈도수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중복이 돼서 나왔던 유형들의 출제 빈도는 좀 줄이고 이 리딩 섹션을 새롭게 포함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유형별 출제 빈도수를 정리한 영상은 듀오링고 독학하기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삭제되는 문제 유형은 아쉽게도 없어요. 문제가 삭제되는 유형은 없습니다. 기존의 문제 유형은 모두 포함된 상태로 리딩 섹션이 추가되는 건데요. 그래서 잠깐, 근데 듀오링고 테스트의 모든 유형 속에는 듀오링고 테스트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라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 또 제가 듀오링고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의 지문이 나오고 지문에 따라 몇 문제가 포함돼서 노출돼야 될까요? 이 영상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꼭 집중해 주세요. 이거 리딩 섹션은요, 총 2개의 지문이 출제됩니다. 한마디로 1개의 지문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고요. 이후에 또 다른 1개의 지문이 나와서 그에 대한 문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1개의 지문당 6개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2개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리딩 섹션에 포함되는 총 문제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12개요. 깔끔하죠? 자, 그래도 중요한 점. 6개의 문제 중에서 5개 문제의 유형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 1개 문제가 남죠? 이 1개 문제는 아까 그 5개 유형 중에서 1개가 한 번 더 중복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6개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한국 시간 언제부터 이 리딩 섹션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실제 시험에 나올까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리딩 섹션을 피해서 먼저 시험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착오 없이 시험 보셔야 합니다. 자,
리딩 섹션 출제식입니다. 듀오링고 테스트는 EST 타임, 그러니까 이스턴 타임으로 공지를 해줬는데요. 이는 뉴욕 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편합니다. 뉴욕 시간 기준 3월 29일 00시부터 신유형이 출제됩니다. 한국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3월 29일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는 신유형 리딩 섹션이 포함돼서 실제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만약 리딩 섹션을 문제를 풀고 싶지 않고 듀오링고 테스트 점수를 받고 싶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한국 시간 3월 29일 12시 59분 이전에 시험을 보시면 돼요. 바뀌기 전에. 며칠의 시간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우리 학생분들께 좀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하니까 이 화면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 전에 먼저 불을 해서 리딩 섹션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피해 주시는 것도 전략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